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이미 출국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건 발생 닷새째인데 이틀 전에 용의자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난 18일 발생했던 일이고요. 11시 58분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대전의 모 신협에 이제 검은색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용의자가 이제 주변을 배회하다가 남녀 직원 2명이 있는 걸 보고 남자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이제 이렇게 은행에 침입해서 3,900만 원 현금을 강취한 사건입니다. 일단 18일 날 발생했고요. 주변 CCTV 이동 동선, 오토바이 그리고 이동 동선들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지난 20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이후 이틀 후에 이제 이 피의자 용의자가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로부터 2일 뒤에 이제 용의자가 특정이 돼서 거주지도 이제 확인이 됐고 신원도 특정이 됐는데 이미 확인했더니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네, 경찰이 현재 공범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도주하는 동선에 오토바이 2대를 타고 도주를 하다가 뭐 걸어가기도 하고요. 택시를 타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돌면서 여러 가지 도주 수단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지인의 차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지인의 차량이 특정이 되고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용의자가 특정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도주 과정에서 이 차량을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지인이 이 범행을 알면서도 도주를 도왔는지 여부, 공범인지 여부도 이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공무원 정황이라든가 공범의 어떤 행동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단독 범행일 가능성도 있고요. 범행 자체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도주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력자가 있는지 살펴본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 가능성을 열어보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 초기에 이 용의자의 신원 확인에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 용의자 보면 이미 다른 전과도 다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종 전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제명은 같습니다. 강도 사건으로 소년 시절,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절에도 강도 행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범죄명이 강도와 절도입니다.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계획적으로 계산됐고 범행에 좀 치밀하거나 대담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신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 처음에 타고 온 오토바이를 중간에 버리고 또 다른 또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고 그 과정에서 또 버리고 걷고 또는 다른 택시를 탄다거나 다른 이동 수단을 여러 차례 번갈아 타면서 어떻게 보면 특정을 피하기 위해서 신원을 숨겼다. 도주 경위도 좀 치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위로 CCTV를 다 돌려보다가 이렇게 신원 특정에 조금 애로가 있었고 시간이 좀 소요됐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 CCTV 없는 도로도 잘 알아서 이 도로를 이용한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리를 잘 모르면 알 수 없는 경로로 계속 이제 도망다닌 흔적도 나와서 계획부터 사실은 도주 경로부터 이렇게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계획해서 실행을 한 범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의자가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베트남은 저희와 사법공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한 상황이고 신원이 이미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용의자가 철저하게 현금만 쓰거나 가명을 쓰거나 전혀 흔적 생활반을 남기지 않는다면 추적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신속하게 지금 협조한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주제 바꿔보도록 하죠. 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수사 상황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수가 피해자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을 내놨거든요. 네, 1차 구두 소견입니다. 정확한 최종적인 소견은 이제 차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과는 달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너클에 의한 도구에 의한 어떤 압력이나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 졸라서 사람을 질식시키고 그로 인해서 뇌손상이 발생하고 이 뇌손상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결론인데요.
일단 이렇게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이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에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간을 시도하다가 사람을 목 졸려서 질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압박에 의해서 사람을 목 졸랐다. 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추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피의자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부검 소견들이 영향을 좀 미칠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그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필적이 아니더라도 확정적 고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명이 강간치사냐, 강간살인이냐가 달리 적용되게 되고요. 예. 강간치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입니다. 법정형 차이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죽일 의도나 죽일지도 모른다는 의도로 강간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느냐, 예. 그냥 성범죄만 하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건 완전히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용인한 정도로 강하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질식을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사람의 어떤 그 경부압박, 그 질식사를 목을 조른다는 것은 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선례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흉악한 흉기와 같은 너클도 사용을 했고 많은 어떤 외력을 행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예,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경찰이 피의자 최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을 합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건이 신상 공개 예. 결정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범죄이고 사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돼야 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유죄의 증거가 너무나 넘칩니다.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포렌식 결과 사전에 성폭력, 살인 예고 관련된 글도 다수 검색했던 계획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내일 신상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낮에 공원에서 이 강간 살인이 발생하면서 충격이 상당히 큰데 사건 발생 직후에 살펴보니 이 신림 공원에 설치된 CCTV가 7대뿐이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곳 아닙니까? 워낙에 범위가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CCTV가 7대가 적으냐 많으냐 이런 걸 평가하기 어려운 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전국적으로 많은 공원이라든가 산지라든가 이런 곳에 CCTV가 없는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신림동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동 인구가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치안에 특별히 신경 쓰고 예산을 배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CCTV 사각지대를 범죄자들이 노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촘촘하게 사람이 많이 밀집해서 그 사는 공간이거나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우범 지역 같은 경우는 CCTV를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예. 다만 CCTV가 범죄 예방 효과는 일부 있지만 맘먹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라는 것은 증거 확보에 유리하고 범죄자를 찾는 데 훨씬 더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CCTV에만 기대진 알아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있더라면 이 길을 지나갔던 사람은 피해를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는 확충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CCTV 늘린다고 실제로 이걸 관리 감독하는 인력도 늘려야지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력도 충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좀 짚어보죠.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에 글 작성자를 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경찰 계정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강남역도 적시가 되어 있고 흉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랬고 염려했던 상황인데요. 예. 빠르게 검거가 됐습니다. 30대 남성이고요. 경찰 계정을 사칭하거나 유용을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직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일단 왜 경찰 계정을 사칭했는지 또는 이 경찰 계정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살인 예고글이 실제 실행의 준비까지 갔는지 어떤 흉기나 이런 것들을 구입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소위 말 그대로 현직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인증을 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은 회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찰 계정을 사칭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일단 어떤 개인 정보를 악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불법적인 인증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또는 지인의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몰래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예 그 커뮤니티 자체를 해킹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단 경찰 계정을 썼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는 오히려 경찰에 대한 공권력에 대해서 악용했다라고 더 엄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엄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다행히 현직 경찰은 아닌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그만큼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검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혹여라도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이런 걸 올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일어난 각종 사건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